처음에 시작할 때 김희경 간호사님의 살아오신 이런 인생 얘기를 짧게 듣고 좀 짠했던 마음이 이렇게 발전해 오시고 계속 새로워진 모습을 보면서 그 짠한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흐뭇? 이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네. 그 흐뭇함을 좀 더 이어가는 좀 말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꿈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네, 네. 돈도 많이 좀 계속 벌어오니까 행복해하는? 근데 너무 자꾸 새로운 거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걱정하는 마음이 좀 많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상처를 받고 할까봐 좀 안정적으로 그냥 가면 좋겠는데 자꾸 새로운 거 시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고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그동안 못 보다가 와이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또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본인 예전에는 하지마 그냥 시험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뭐 아이들 챙기지 뭐 공부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패스하고 와서 그때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면서 얘기를 할 순간에 약간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굉장히 생동감 있어지고 맨날 파기트 돼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있던 와이프가 그냥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지지해주고 싶고 그냥 행복해 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요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줄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좀 많이 격려도 되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네. 그런데 내가 빠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만 열심히 그렇게 살면 뭐하니? 애들은, 나는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리고 챙겨주고 싶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후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일주일 중에 요만큼이라도 갖기 시작하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 생각이 좀 더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시 일을 하고 마치고 와서도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풀어낼 때 굉장히 밝게 풀어내고 하는 것이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니까 서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비행기를 타면 처음에 그걸 하죠. 비행기가 잘못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아이를 같이 타고 가는 부모라면 자기가 먼저 쓰고 아이를 씌워줘라. 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이 보면 굉장히 비정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정상이죠. 네. 엄마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아빠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아이에게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죠. 지금 희경 팀장님 좀 더 시간이 흘리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게 되네요. 희경 네. 팀장님은 먼저 자기를 찾으시고 나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네. 일하고 집안일 챙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건강을 돌보기 또 쉽지 않잖아요. 네네. 평상시 뭐 이렇게 하시거나 특별히 하시는 네. 그런 것들이 있나요? 평소에 많이 걸었으니 그래서 산책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잘 못했던 게 그냥 평지 걷는 거랑 산행 가는 거는 좀 많이 틀린데 근데 이제 청계산을 왔었어요. 근처가 청계산이던데 근데 청계산을 올 때 이제 너무 쉽게 그냥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2시간 반 만에 왔다 갔다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의 루트를 보고서 이제 만났죠. 그때 처음 이제 공장장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 처음 뵙는 그 자리인가요? 네, 그때 뵀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산행이라는 거를 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산을 타보셨던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시간이 2시였던가 그랬었는데 이제 해가 또 가을이었기 때문에 해가 또 빨리 지는 계절이었어가지고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됐는데 제가 이걸 잘못하고 모임 시간을 2시 넘어서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체력이나 뭐 어떤 제가 초보니까 좀 한 4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왕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2시간 반 만에 해가 떨어지기 위험하니까 2시간 반 만에 산행 코스를 정한 거예요. 아주 최단 거리에 아주 급경사 코스를 죽을 뻔했습니다. 갔을 때. 그래서 와, 이 산행하다 죽겠는데 여기 청계 산행 가시면 그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정말 숨이 깔딱 넘어갑니다. 그때.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 없어지고 숨도 막 차고 이걸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의 분들이 그냥 선생님 너무 힘들면 쉬시고 우리끼리 그냥 정상 갔다가 올게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뭐라지? 오기가 생기니까 아니요, 저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목표까지 같이 갈 거라고 하고서 정말 민폐를 끼치면서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해서 등산을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정말 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이 항목 정말 죽음입니다. 이 항목 올라가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산업보건이라는 분야를 이제서야 시작한 나는 정말 초짜인데 정말 저렇게 경험 많은 분들을 내가 너무 쉽게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산행 올라가는 지금 내 처지처럼 내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구나. 그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물어보러 다니는데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답을 주면은 그게 좋아야 되는데 집에 오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고민거리를 갖고 가서 난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이분들이 10년 동안 있었던 지식들을 저는 2, 3년 만에 다 저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막 찾아다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은 내게 아니니까 그 생각이 안 나고 공허하고 그러면서 더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거밖에 고민을 못하지? 나의 통찰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는 생각이 좀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산행을 올라가면서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내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3시간, 4시간 만에 가는 코스를 갔었다면 내가 주변에 산도 보고 그냥 단풍도 보고 올라갔을 텐데 정상까지는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냥 정상에 올라갔다는 그 목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악 물고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의 풍경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이게 뭐가 재밌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목표는 달성했어. 근데 올라와서 또 쉬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산업보건이라는 분야를 내가 어떤 레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단시간 내에 내가 이악 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느끼기에 그래 내가 원하는 목표에 왔어. 근데 뭐가 남았지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체력을 안배해서 좀 천천히 왔다면 산행하는 기쁨도 알았을 것이고 주변의 환경들도 보면서 힐링도 됐을 텐데 사실 힐링하려고 간 거였거든요. 너무 힘들게 갔다 와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럼 산행을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이 산업보건 분야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위치를 보고서 가야겠구나. 욕심내지 말고 내 안에 나만의 산업보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통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행이 너무 좋았어요. 그 뒤로도 산행이 좋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산행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1박 2일 속초 여행 가기 전에 네. 희경 팀장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네, 맞아요. 비슷할 수 있죠. 네. 그 자기가 정한 거를 해내려고 하는 그 아둥바둥하고 악착같이 어떻게든 해내고 싶었던 그때의 희경 팀장님의 모습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 동안 나무도 한 그루 제대로 못 봤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행 가시면서 그때 버스 안에서 네. 하늘도 보이고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산행 때문에 네. 삶을 바라보는 게 숏텀으로 보지 말고 롱텀으로 봐야겠구나. 그리고 상대적 가치, 이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냥 이게 맞는 말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 갈 길을 예전에 어떤 지인분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남 비교하지 말고 넌 네 길 묵묵하게 가. 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나는 목표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조금 와닿아요. 내가 내 만족이 되면 내가 이만큼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내가 행복하면 결국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그 목표치를 찍을 수는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과정을 즐기는 것을 내가 좀 많이 터득해야겠다. 여유를 가지고.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한테 네. 한 말씀 남기고 싶다. 그러면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네,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40이 넘어서 인생의 또 반을 이제 걸어온 시기다 보면 사실 40, 50대 고민이 많이 하신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오늘 하루는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는 내 생애에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열정 있는 날이시니까 뭔가가 하고 싶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다는 거. 제가 제 아이한테 하는 말인데 지금 제 딸이 중2인데 엄마 나는 꿈이 없어. 다른 친구들 꿈이 있는데 나는 지금 꿈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줘요. 엄마는 40이 넘어서 이제 꿈을 조금씩 찾아가는 중이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너는 나보다 30은 더 젊지 않니?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나이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기신다면 오늘 하루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터뷰 처음이신 게 맞아요? 네, 많이 떨려서 네, 처음입니다. 네. 아니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떨렸어요. 그러셨어요? 네. 인터뷰 해주시는 내내 말씀을 너무 진솔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살아오신 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말씀을 너무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좀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희영 간호사님의 개인 한 사람, 그리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또 어느 한 분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사회에서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 한 사람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저는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람이 살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못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볼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솔한 생각이 담긴 그런 말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남의 말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책에 있는 얘기를 먼저 꺼내요.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책에 이런 얘기가 써 있었고 그걸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당신의 생각이냐 라고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건 책에 있는 남의 생각이고 남의 말이잖아요. 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좀 서툴고 투박하더라도 자기 말을 꺼내고 그 뒤에 책에 있는 얘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켜켜이 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움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삶을 살 수 있고 그 뒷모습을 누군가 따라 배우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희경 간호사님의 삶이 지금으로부터 3년여 전에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발견한 자기 자신을 3년여 동안 계속 쌓아오시고 그 쌓아오는 과정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가족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가족에게도 또 꿈을 심어주고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더 튼튼한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김희경 팀장님께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인터뷰를 다 들어보니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사는 천상 여자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끝. 공장장의 알랑말랑한 에필로그. 사람은 지치고 힘들 때 바닥에 놓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친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박한 말이지만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은 오직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족,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총 4부의 영상에 담긴 김희경님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많은 워킹맘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삶의 바닥에 놓여 있다고 느껴졌을 때 떠난 여행에서 그녀는 잊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일상으로 돌아와 일주일에 몇 시간만이라도 자기를 보살피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회복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욱 깊어진 단단한 가족으로 다시 탄생하는 새 힘을 선물 받은 것은 아닐까요? 결국 나를 돌본 결과로 가족 전체가 새로움을 선물 받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닥, 여행, 회복, 변화, 사랑으로 이어진 김희경님의 알랑말랑한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구독과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짧았는데 너무 강렬했죠. 아, 그래. 나는 김희경이지. 나 아직 이렇게 젊고 예쁜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아, 저는 새로움을 만든다는 게 사실 특별한 어떤 분들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아, 나 같은 사람도 새로움을 만드는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희경쌤이 하시던 일 자체가 새로움이라는 생각을 그동안 못 해보셨죠? 네, 못 해봤죠.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신 것 같으세요? 네,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예전에 저를 돌아보게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희경쌤의 가족이 굉장히 단단해졌구나. 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희경쌤이 새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남편, 아이들, 희경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